저는 그 윤석열 피의자의 내란 사건이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이번 법원 침공 사건을 보고서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내란이 끝났다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내란의 두목이 체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란이 끝났단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고, 윤석열 피의자가 체포되는 순간 이제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속 집행을 방해를 하면서 옹호를 하고 선동을 하는 무리들이 있고, 사법부를 이렇게 공격하는,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을 보면서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걸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죠. 네네. 어느 의원님이 질문할 때 뭐 민노총이 뭐 얘기가 나오고 운동권 학생들 얘기가 나오던데, 이 민노총이나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 현장에서 경찰하고 다투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원을 침공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제가 그런 적 본 적이 없죠. 못합니다. 근데 그걸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이 뭐 질문을 하실 때 배후 선동 세력들 얘기를 할 때 뭐 의사 표현의 한계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를 가지고 단순한 의사 표현의 자유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의사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에도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네,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검찰의 그 이번에 폭력 점거 전담팀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 법치주의와 사법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 이번에 그 법원에 난입했던 그 폭도들 다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신원 파악이 중요한 건데 지금 아마 상당 부분 신원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처벌을 해야겠죠. 그리고 5개 이상의 그 죄명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설령 일부 반대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란 범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공동정범들 아닙니까? 그게 법정형을 보니까 유기징역 3년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내에서 30년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그 구형이 제대로 되도록 좀 일선을 잘 감독하셔야 할 겁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무지한 자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뒤에서 부추긴 배후 선동 세력이 저는 더 나쁘다고 봅니다. 윤석열 피의자의 그 변호인들, 이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까 김용민 의원님 그 지적하신 거 봤죠? 네. 그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국힘의 윤모 의원, 올담을 해도 훈방 뭐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부추긴 것이 나오는데, 마치 그 내용이 보면은 그 법원 침공 사태 이전의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본인이 조사 후 곧 석방될 경우라고 문자를 보낸 뒤에 나온 답을 보면 지지자들은 이제 저항권을 행사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부추긴 거 아닙니까? 그 교사범 꼭 수사가 되게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국힘 지도부의 권모 의원,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다고 경찰을 비난하더군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네, 권성동 의원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것을 묵과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부 여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분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을 옹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뭐 종교인이 관련돼 있다는. 그 사이비 종교인 전모 씨, 그래요. 전광훈이라는 그 목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이 총회의 이름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참여하라, 책임을 지라. 성명서 낸 거 보셨습니까? 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근데 그 사이비 종교인은 과거에 하나님은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이런 표현을 썼다가 이단으로 규정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수처 앞에서 분신 자살 사건이 생기니까 상황을 잘 살펴서 가치 있게 생명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얘기할 때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위 참가자들을 데리고 오면 일당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 30대 그 시위 참가하는 청년 중 절반이 자기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조용하던 20, 30대 그 청년들,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백골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법원을 이렇게 침탈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인 때문인지
구구 유튜버 때문인지 아니면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인과 국힘 정치인들의 선동 때문인지 일당 때문인지 그 배후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차관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리고 서부지검이 김상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했죠. 네네. 자기 마음대로 출석 여부를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리고 그 살인범이 자수를 하면 우리가 불구속합니까? 자수했기 때문에? 그래도 구속을 하는데 구속을 하죠. 그 이유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자수범마저도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녹취록, 비화, 통화기록, CCTV 다 지워버렸고 이번에 올 때 핸드폰 안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 자가 다시 복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입습니까? 국법 집행을 방해하도록 선동을 하고 강요를 했던 자가 경호처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를 그 검사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학폭을 같은 교실에 다시 집어넣은 셈 아닙니까? 학폭은 전학을 보내든지 잘라야지 그걸 같은 교실에 다시 집어넣으면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까요? 그 검사는 그 정도 머리도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 외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태도입니다. 일선 지휘 똑바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일선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말씀할 겁니까? 우리 차관님은 법명정의 책임자고 검찰에 대한 지휘권자죠? 네.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아무 말도 안 했고 경호원들에게도 불법이라고 얘기도 안 했죠? 나 그거 몹시 불만인데 이거라도 좀 똑바로 지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